네, 90 Days of DevOps 스터디 회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용산 한가운데서 찍은 단체 사진과 함께 스터디 구성원을 살펴볼게요. 저희는 총 8명의 대학생 혹은 현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조금 더 다채로운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90 Days of DevOp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90일 동안 매일매일 DevOps와 관련된 13가지 주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료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DevOps의 개념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기초를 학습하는데 고언어로 트위터 API를 사용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눅스 기초를 배우면서 기본적인 명령어와 함께 텍스트 에디터, 배시 스크립트를 실습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파트에서는 OSI 7계층을 배우고 넘어갑니다. 애저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실습하기도 하고 Git의 여러 기능도 실습합니다. 컨테이너 파트에서는 도커 데스크탑, 도커 이미지를 학습하고 도커 컴포즈로 간단한 웹 서비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를 배우면서는 클러스터 배포를 실습하게 되고 IAC 파트에선 테라폼으로 간단한 웹 서비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구성 관리에서는 앤서브를 통해서 여러 서버의 구성 관리를 실습하고 있고요. CI/CD 파트에서는 Git 리포지토리가 수정됐을 때 도커 이미지를 자동으로 배포하는 과정을 젠킨스로 먼저 실습을 해보고 GitHub 액션으로 GitHub에 코드가 올라갈 때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는 걸 실습합니다. 클러스터에 아르고 CD를 구축한 뒤 무중단 업데이트 실습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모니터링과 데이터 시각화 파트에서는 프로메테우스 ELK를 구축하고 플루언트 D, 플루언트 비트를 학습한 뒤 EFK로 활용하여 실습합니다. 그라파나 구축 및 간단한 로그 시각화 실습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데이터 관리 파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종류를 학습하고 코피아로 나스 서버 백업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K10으로 데이터 백업 및 복구를 실습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초기 스터디 모델과 그 개선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0일 커리큘럼을 50일 동안 진행해야 했고, 한 번 모일 때 90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주 1회로는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온라인으로, 일요일에는 오프라인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오프라인으로 밥도 먹고 카페에 가서 공부도 하면서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시작할 때 그날 다루게 될 챕터의 자료들을 랜덤하게 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어떤 자료를 발표할지 미리 알지 못했고, 덕분에 모든 자료를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료마다 있는 추가 리소스도 사전에 각자 배정한 뒤 학습하여 발표했습니다. 모든 추가 리소스를 모두가 학습하기에 양이 너무 많았고, 따라서 각자 담당한 리소스를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첫 번째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학습 자료가 전반적으로 가볍게 다루고 있기에 스터디가 금방 끝났고, 모두 같은 자료만 학습하기에 그 학습이 깊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피드백 사항은 각 자료와 본인이 추가 리소스마다 더 공부한 내용을 추가로 공유하고 해당 챕터 주제로 더 알아본 것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 피드백도 있었는데요. 발표하는 내용이 많아졌기 때문에 90분으로 정해둔 스터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이미 공부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의 발표를 통해 복습하는 것은 좋았지만 그 정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피드백 사항은 각 챕터의 각 챕터 자료에 대한 발표를 빼는 대신 본인이 그 챕터에서 추가로 공부한 내용만 공유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습니다. 덕분에 추가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고 더 깊은 학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버되는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이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저희의 최종 스터디 모델인데요. 이로 인해서 얻은 효과가 무엇일까요? 우선 수동적으로 학습 자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추가 자료를 찾아봐야 했기에 사고하는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또한 하나의 자료로 8명이 생각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나누는 대화의 질과 양도 향상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스터디에서 두 가지 호기심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90 Days of DevOps가 좋은 자료일까? 둘째, 어떤 스터디 모델이 효율적일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Yes입니다. DevOps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하기에 충분히 유용한 로드맵이며 함께 소개된 추가 리소스 또한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실행 환경이 달라서 생기는 실습 오류와 불규칙한 자료의 질 때문에 90 Days of DevOps를 메인으로 공부하기보단 로드맵을 참고하여 개인적인 학습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가 스스로 생각해보게 만들며 구성원끼리 친한 스터디입니다. 넘겨버렸네요. 모든 학습 자료가 최신일 수는 없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과거의 자료를 따라가며 학습하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능동적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찾아보며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가깝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함께 생각할 수 있다는 스터디의 장점을 잃어버리게 되죠. 한 줄 요약입니다. 각자 스스로 생각해보고 서로 편하게 그 생각을 공유할 수만 있다면 어떤 자료로 스터디를 진행하더라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했던 스터디원 분들에게 감사를 보내며 회고를 마치겠습니다.